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제가 다이소에서 색칠 공부를 하려고 했거든요. 색연필 사서 색칠 공부하고 스티커 붙이고 이런 짓이나 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걸 왜 켰냐. 나가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열었고요. 제가 이거를 벨겜을 주었거든요. 근데 벨겜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일단은 ASMR처럼 여러분이 심심할 때 들으실 수 있도록 찍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저 혼자 존나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해볼게요. 1번 환승연애 나가자는 전애인 미련 남았다 vs 미련 아예 없다. 아예라고 적혀있네요. 저 이런 거 좀 예민하거든요. 여러분 안 예민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오타를 싫어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환승연애 나가자는 전애인 미련 남았다 미련 아예 없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환승연애를 나가면은 걔 꼴값을 보여주게 돼요. 전애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미련도 없는데 걔 꼴값을 보여준다? 저는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플루언서를 하려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를 저도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의 전 애인을 공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 애인에게 아예 미련이 없고 내 전 애인이 세상에 알리기가 쪽팔릴 만한 사람이다. 아니면 물론 이제 정말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 욕을 먹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웬만해서는 미련이 남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환승연애를 사실 제대로 본 게 3뿐이고 4는 보다 말았어요. 근데 3가 2도 좀 보다 말았고 근데 3가 저는 진짜 제일 좋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주원석영을 응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주원석영의 느낌이 좀 좋았는데 4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케미가 딱히 안 보여서 보다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2번 더 나은 선물은 1000만원 가방과 보증. 보증은 여러분 1000만원 가방은 뭐라도 남잖아요? 근데 보증은 뭐 갖다 다시 팔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1000만원 가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수 이별 후 1년 만에 나타난 전애인 이유를 듣는다? 무시한다. 당연히 이유를 듣긴 해야죠. 왜냐면은 이 새끼가 왜 나를 1년 동안 생사 걱정하게 했는지 이유는 들어야죠. 근데 이유 듣고 무시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유를 들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정말 타당한 이유고 합리적인 이유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친구 사이 부른 사람이 계산한다. 많이 나오면 더치페이 한다. 많이 나오면 더치페이 해야죠. 친구인데. 왜냐면은 뭐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부산 사는 친구가 서울까지 놀러 왔어요. 나를 보러.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사야지 않을까요? 뭐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 그리고 친구 중에 누가 돈이 많은지 지금 누가 뭐 백수라든지 누가 더 어리다든지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따지긴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5번 내가 연예인이라면 악마의 편집 vs 통편집. 당연히 악마의 편집이죠. 왜냐면은 통편집은 내가 연예인일 수 없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예인은 계속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악마의 편집을 당하면 차라리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연예인은 뭘 해도 욕을 먹어요. 뭘 해도 욕을 먹는 게 연예인이라는 직업이에요. 악마의 편집은 욕을 더 먹겠죠? 욕을 더 먹고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먹어야 할 욕을 더 먹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걸 오히려 셀링 포인트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악마의 편집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도. 그래서 악마의 편집 고르겠습니다. 6번. 와. 6번. 정신적 바람 vs 육체적 바람. 여러분 이거는 이거 고르실 수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난해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육체적 바람 안에 정신적 바람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신적 바람도 육체적 바람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이렇게 딱딱 나눌 수 있는 문제라고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따지자면은 육체적 바람이 좀 더 싫은 것 같아요, 저는. 정신적 바람이 낫지 않나? 정신적 바람이 낫다는 건 아니죠. 그냥 다 거지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고르라는 걸까? 안 고르겠습니다. 자, 데이트 중 교통사고 뭐가 더 슬픈가? 외제차 범퍼, 애인의 코 부러지기. 이거는 외제차 범퍼를 갚아주느라 일하다가 코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외제차 범퍼를 교통사고 내도 상관없겠죠. 외제차 범퍼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코 부러지는 것보다야. 근데 물론 외제차 범퍼를 갚아주느라 일하다가 코가 부러질 수 있고 허리가 골절이 날 수도 있다. 그건 확실히 하고 갈게요. 8번 절친 애인이 내 전 애인을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친의 애인이 내 전 애인을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절친의 애인이 내 애인에게 내 전 애인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건가요? 되게 난감하네요.
담배 한 대 피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절친의 애인이 내 전 애인인 거죠? 그거를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군요. 제가 이 질문이 뭐지 하고 한참 쳐다봤어요. 담배까지 피워가면서.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절친의 애인이 내 전 애인이면 말해야죠. 이거 말하지 않는 것도 난감한 것 같아요. 나중에 상황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닌 것 같아요. 9번 몰래 내 휴대폰 보고 선물 사준 애인. 화낸다 고맙다. 위시리스트라는 카카오톡 좋은 기능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어떤 게 필요하다, 어떤 게 좋다, 이런 취향이라던가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굳이 휴대폰까지 봐가면서 선물을 사준다? 화내야죠. 고맙긴 한데 화나죠. 왜냐면은 그냥 물어보든가 평소에 알아챘어야죠. 이거는 좀 아니라는 것 같아요. 10번 자취방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애인.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비밀번호를 알만한 사이면 이미 알고도 남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집착을 하는 걸까 이거는? 여러분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그냥 귀찮아서 맞춰봐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갑시다. 11번 통금이 9시인 애인 만날 수 있다 vs 못 만난다.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 9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금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나이가 지금 30줄에 걸리기 곧 직전이에요. 그런데 통금이 9시다? 뭐 9시에 들어갈 수는 있죠. 들어가기 전에 할 거 많죠. 같이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전시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통금? 제가 몇 살짜리 만나고 있길래 통금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못 만날 것 같아요. 왜냐면 깜빵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고요. 12번 친구 같은 연애 vs 매일 설레는 연애. 저는 무조건 매일 설레는 연애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의 주관이긴 해요. 그런데 친구 같으면서 매일 설레기는 사실 어렵죠. 어려운데 전 친구 같은 연애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친구 같은 연애? 그럼 연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친구 같은 연애. 그럼 친구랑 놀면 되죠. 저는 설레기 위해서 연애하는 편이라서 굳이? 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설레는 연애는 사실 존재할 수 없는 거기도 해요. 친구 같은 연애는 존재해. 근데 매일 설레는 연애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설렌다는 거는 언젠가 끝장이 나요. 하지만 그래도 고른다면 매일 설레는 연애를 고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적인 거죠. 저의 꿈입니다. 13번 절친 일주일 내내 만나기 vs 절친 1년에 하루 만나기. 일주일 내내 만나죠? 근데 좀 힘들긴 하겠다. 집에서 만나거나 뭐 이런 거 해야겠죠? 1년에 하루 만나는 거는 너무 애틋하네? 일주일 내내 만나면서도 할 말이 있고 재밌어야 절친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전자라고 생각하고. 14번 사내 연애 들키면 잡아댄다 vs 말한다. 들키는 게 어느 정도로 들키는 건데요? 뭐 키스하다 들키면 잡아댈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15번 사귈수록 줄어드는 연락 당연하다. 처음처럼 해야 한다. 처음처럼 해야 하지만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처음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사귈수록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2살 차이 나는 애인 괜찮다 안 괜찮다. 이거는 본인 나이가 중요하죠. 왜냐면 제 나이에서 12살 다운하잖아요? 그럼 미자예요. 이거 괜찮나요? 12살 위로 해도 40대 정도 아리까리한데? 그러면 안 괜찮아요. 이건 본인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자, 17번 모임 할 때마다 따라 나오는 친구 애인 괜찮다 안 괜찮다. 졸라 안 괜찮죠. 이 무슨 진짜 존나 안 괜찮아요. 존나. 네가 뭔데 따라 나와?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의가 없다고 느껴져요.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죠. 친구가 그러니까 본인의 애인이 친구들끼리 시간을 갖겠다는데 그거를 굳이 따라 나와서 표독스럽게 이건 안 괜찮고 제 친구 애인 이러면 저는 헤어지라고 할 거예요. 18번 날 좋아해주는 애인, 내가 사랑하는 애인. 여러분 이거는 전담 말리는 질문이에요. 잠시만요. 당연히가 없어요. 이 질문 당연히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성향 차이라고 느껴져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둘 중에 뭐가 중요한지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정답을 내려줄 수 없는데 이제 굳이 제가 고르자면 저는 이거 둘 다를 원하는 욕심쟁이거든요. 욕심이 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둘 다 해당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준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준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공허해지지 않을까?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내 스스로도 인지를 한 상태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공허해지지 않을까? 물론 만족할 수 있어요. 나를 좋아해주는 애인에게. 근데 내가 만약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 만족할 수 없지 않을까? 물론 이거 사람마다 다르겠죠.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일 카톡하는 이성친구 100% 우정이다, 우정이 아니다. 19번. 여러분. 이거는 카톡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쵸? 이것만 봐서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자, 20번. 첫 데이트 날 컨디션 최악일 때 약속을 취소한다, 나간다. 이거는요.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데이트잖아요. 여러분 첫 데이트가 그러니까 첫인상 같은 첫 데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대충. 이게 평생의 썰이 될 수도 있어요. 응? 근데 이게 약속을 취소해. 컨디션이 최악이어서. 이건 나중에 썰로 풀 수라도 있어. 나갔다가 줬대면 데이트 망하고 말아먹고 관계도 말아먹을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취소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찍어본 결과 20번까지 찍어보니까 제가 말이 존나 많아서 그런지 80번까지 있거든요. 그 벨게임이. 근데 제가 20번까지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20번까지 지금 메일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막을 달아야 되는데 제가 자막을 처음 달아보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엑소를 좋아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이 넘은 이야기죠. 그때 당시에 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가 몇 만이 나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아마 몇십 회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닉네임 고민하고 있어요. 닉네임이 정해질 때쯤엔 이미 영상이 올라갔겠죠. 제 닉네임이 뭐일지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죠. 근데 저의 피땀 눈물이 섞인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 됐네요. 와, 1.84기가래요, 여러분. 영상이. 아멘이네요. 여러분 아무튼 나중에 또 봬요.